아까 어머니가 전화하셨다는데 못 받았어? 아, 맞다. 일하는 중에 전화 오셔서 이따 연락드린다는 게 깜빡했네. 당신한테 전화 왔었어? 응, 집에 경사가 있다고 주말에 한번 들르러 하시네. 공사? 뭐지? 서방님 취업하셨나? 글쎄, 그런 일이면 경수 걔가 먼저 연락했을 텐데. 아무튼 토요일에 시간 괜찮아? 별다른 일은 없어. 점심때 가면 돼? 뭐 사가야 되나? 매번 사가는데 뭘? 그냥 가자. 계속 사가면 버릇 들어서 앞으로도 맨날 사가야 돼. 그래도 경사라고 하니까 그거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간단하게 꽃다발이라도 사가야겠다. 무슨 일인 줄 알면 다른 선물 살 텐데 비밀로 하는 거 보면 꽤 큰 경사인가 봐. 그러게. 혹시 재수 씨 임신한 거 아니야? 임신? 글쎄. 저번에 동서랑 얘기했을 땐 남편 취업해서 분가하기 전까진 절대 애 안 가진다 그랬는데. 그리고 그게 맞잖아. 동서 아직 나이도 어리고. 서방님도 애 안정적으로 먹여 살리려면 취업부터 해야 되고. 난 서방님 취업했을 것 같은데? 모르겠네. 무슨 경사냐고 물어보니까 끝까지 말을 안 하시더라고. 선물 준비는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난 그냥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이, 그래도 어떻게 그래. 좋은 일로 보이는 건데. 유아꽃이 꽃다발 되게 이쁘게 하더라고. 미리 주문해 놔야겠다. 응, 그러든지. 3일 후, 시댁. 어머니, 저희 왔어요. 응, 그래, 왔니? 형님 오셨어요? 근데 그건 뭐예요? 아, 너 나오지 말라니까. 애 들어섰는데 몸 함부로 움직이는 거 아니다. 아니, 너는 웬 꽃다발이니? 정신 사납게. 이 사람이 집에 경사 있다 해서 특별히 주문해서 사온 거예요. 근데 애가 들어섰다뇨? 재수 씨 임신하셨어요? 거봐, 내 예측이 맞지? 진짜네? 동서 축하해. 난 동서가 애 가질 생각 별로 없다 해서 한참 뒤에 가질 줄 알았는데. 하루라도 젊을 때 가져야지. 너처럼 자꾸 미루다 보면 결국에 가지고 싶을 때 못 가진다. 내가 태몽을 꿨는데 말이야. 아무래도 남자애가 나올 것 같아. 드디어 우리 집 대를 이을 손주가 생기는 거지. 이것 말고 큰 경사가 어딨니? 그렇게 됐어요. 저도 갑작스러운 소식이라 좀 얼떨떨하긴 하네요.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니까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 너 꽃다발 좀 저리 치워라. 임산부한테 꽃다발 안 좋은 거 모르니? 그래요? 저 그런 말 처음 들어보는데. 나도 그런데. 동료도 와이프 임신했다는 소식 듣고 장미꽃다발 사가던데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 내가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아야지. 이왕 사올 거면 실용적인 걸 사와야지. 꽃은 금방 지잖니. 이런 걸 어디다 쓰라고. 돈 많이 번다고 이런 식으로 낭비하는 거냐. 애기 양말이라도 한 짝 사오든지. 동서 임신한 줄은 몰라서요. 동서 내가 다음에 사줄게. 아니에요. 아직 출산하려면 모르는걸요. 시간 금방이다. 근데 경수 어디 갔어요? 안 보이네. 잠깐 면접 보러 갔다. 이제 지도 아빠 됐는데 뭐라도 해야지. 나 아는 친구가 운영하는 회사에 사무실 직원 하나 필요하다 해서 거기 면접 보라고 했어. 언제까지 고시 준비할 순 없잖아. 물론 애기 태어나기 전에 딱 고시 붙으면 좋겠다만 5년 넘게 공부했는데 1차에도 합격 못하는 거 보면 인제라도 포기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따 경수 오면 네가 형으로서 조언 좀 해라. 내 아들이지만 답답해 죽겠다. 아, 그래도 군말 않고 면접 보러 가는 거 보면 지도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이따 말해볼게요. 그래도 면접 보러 가는 게 어디예요? 예전엔 내가 그런 데서 왜 이래야 되냐고 성질이란 성질은 다 부렸잖아요. 아무튼 재수씨 고생이 많아요. 입덕 같은 건 안 해요? 아직은 괜찮아요. 지금은 초기라 괜찮지만 점차 예민해질 거다. 스트레스를 최소화해야 되는데 안 그래도 니들한테 할 얘기가 있어서 불렀다. 어머니 정말 말하시게요? 아, 저 진짜 괜찮아요. 형님께도 너무 민폐고요. 민폐는 무슨? 가족 사이에 그런 게 어딨니? 서로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말인데.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무슨 중요한 일이라도 있어요? 생각보다 간단한 일이긴 해. 네 집 말이다. 네, 저희 집이 왜요? 니네 집 병순애한테 주는 게 어떻니? 니들이 여기 들어와 살고
어차피 니들 회사도 내 집에서 별로 안 멀잖니. 돈도 절약하고 내가 살림도 도맡아 해줄 테니까 퇴근하면 집에서 그냥 쉬면 되는 거고. 내가 생각했을 땐 괜찮은 것 같은데 니들 생각 어떠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집을 바꾸자는 거예요? 그래, 간단하지? 어머니 간단한 게 아니라 왜 그래야 되는데요? 저희 청약 어렵게 당첨돼서 이사 왔어요. 이 집 이사 오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다고요. 근데 갑자기 동서랑 집을 바꾸라뇨? 저희가 어머니 집에 들어와 살라뇨? 그게 무슨... 니들은 아직 애가 없잖아. 임산부가 얼마나 스트레스에 취약한지 아니. 틀림없이 우리 집 대를 이을 손주가 태어날 텐데 이 동서가 시댁살이 하면서 스트레스 받아서 몸 약해지고 그러면 어떡하니? 그러다 유산이라도 당하면 나 그 꼴 절대 못 본다. 그리고 출산하면 그때부터 육아 시작인데 나 소리에 민감한 거 니들도 알잖니. 애기 울음소리 밤새 울려댈 텐데 나까지 잠 못 잘 수가 있어. 이 나이에 불면증 오면 답도 없는 거 니들도 알잖니. 어차피 니들 둘 다 회사 가고 집에 있는 시간도 별로 없잖아. 그리고 너 난임 판정받았다며. 그러면 못해도 몇 년은 임신이 쉽지 않다는 건데 굳이 그 넓은 집 차지하고 있을 필요는 없잖니. 그리고 너 돈 많이 벌잖아. 다시 돈 벌어서 집 마련해서 나가면 되지. 안 그래? 아니 그게 무슨... 어머니 저 그렇게 못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 해도 집을 어떻게 금방 마련해요. 그리고 저희 부부 내 집 마련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그 집을 동선이랑 바꾸라고 하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넌 어떻게 시어머니 말을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아니라고 하니?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 우리 집 큰며느리로 왔으면 자기 할 도리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못하면 그에 준하는 양보라도 해야 되는 게 맞고 어쩜 지만 생각하는지. 엄마 그래도 이건 너무 갑작스러워요. 갑자기 이렇게 통보하면 어떡해요. 어머니, 저도 좀 불편해요. 차라리 저희가 단칸방이라도 구해서 나갈게요. 그래도 단칸방 보증금 정도 구할 조는 있어요. 저희 친정에서도 도와주신다고 하셨고요. 단칸방 같은 소리 하네. 애베네가 무슨 단칸방이야. 그런 데는 찬바람 들어와서 춥고 안 좋아. 공기는 또 얼마나 안 좋은데. 그리고 애 낳으면 방 하나 갖고는 절대 부족하다. 그럼 산후 우울증이다 뭐다 너도 힘들다고. 딱 쟤네가 사는 곳이 방도 3개에 거실도 넓고 신축 아파트니 깔끔하고 좋다. 신도시라 주변에 병원도 많고 딱 애기 낳아서 키우기 좋다고. 다 너 위해서 하는 말이니까 너 가만히 있거라. 아무튼 나 부탁하는 게 아니라 통보하는 거다. 니들이 나를 어머니로 생각하면 무조건 따라야 된다고. 그리고 니들한테도 좋잖아. 둘 다 회사 다니느라 집안일에 소홀할 텐데 내가 다 해준다니까. 어머니 차라리 저희가 동서 월세집 보증금을 좀 보태주든가 할게요. 단칸방 말고 최소 투룸 이상으로요. 그 정도는 도와줄 수 있는데요. 그 이상은 못해요. 이런 얘기하려고 부르신 거면 이만 일어나 볼게요. 당신 어떡할 거야? 더 여기 있을 거야? 아유, 시어머니가 듣기 안 좋은 말 했다고 나간다고. 저 버르장머리 좀 봐. 처음 봤을 때부터 인상이 별로 안 좋았다니까. 난 어머니랑 좀 더 얘기할 테니까 먼저 가 있어. 택시 타고 갈게. 알았어. 어머니 그럼 다음에 봬요. 동서 임신 축하해. 다음에 얘기하자. 네 형님 들어가세요. 넌 왜 따라 나서니? 임산부면 움직이는 거 더 조심하라고 했잖아. 너 재수없는 년 마중 가다가 혹시 허리라도 삐끗하기라도 하면 어쩌니? 들어앉아. 동서 괜찮아. 앉아 있어. 갈게.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날 저녁 집. 좀 늦었네. 얘기가 길었어? 영수도 중간에 오느라 식사하고 이것저것 하느라 좀 늦었네. 어머님 계속 그 입장이시고? 어머니도 그래. 아무리 동서 위에서 하는 말이라지만 어떻게 우리 집을 나누라고 할 수가 있어? 차라리 동서네가 집이 있으면 몰라. 애 없으니 시댁살이 하라는 게 무슨 말이야 대체? 그렇긴 한데 어머니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진 이해가 좀 되더라고. 이해가 된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솔직히 임신했는데 시댁살이 하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 그리고 경수 면접 붙었대.
회사가 마침 우리 집 근처라고 하더라. 엄마 집에서 회사까진 한참 걸리고 재수 씨 케어하고 나중에 애 태어나서 돌보려면 아무래도 집에서 가까운 직장이 좋긴 하잖아.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신 거지. 그래서 당신은 집을 바꿔도 된다 이 입장이야? 집을 아예 바꾸기보단 잠깐만 빌려준다 생각하면 어떨까? 어차피 경수 취업했고 돈 차곡차곡 모으면 한 2, 3년 정도만 우리가 희생해주면 금방 집 마련해서 나갈 것 같은데. 경수랑 재수 씨도 그런 입장이더라고. 그걸 왜 우리 집에서 해? 당신도 진짜 이상하다. 어머니 설득하느라 늦었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어?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내가 이 아파트에 들어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당신이 제일 많이 알잖아. 알지. 그래도 재수 씨가 임신을 했다고 하니까 최대한 재수 씨 몸과 마음 편한 곳에서 출산 준비하는 게 나으니까. 그러니까 월세방 보증금 정도는 도와줄 수 있다고 했잖아. 다른 대안들이 많은데 왜 하필 우리 집이야? 솔직히 난 어머니가 나 애 못 가진 걸로 시비 거시는 걸로밖에 안 느껴져. 아까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 시비라니. 어머니한테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솔직히 우리 애 가지기 힘든 건 맞잖아. 당신 나이도 있고 병원에서도 힘들다 그러고. 그럼 이렇게 큰 집이 사실상 필요하지 않잖아. 그리고 당신 어머니랑 별로 사이 안 좋잖아. 이번 기회에 같이 살면서 서로 오해도 풀고 하면 좋지 않겠어? 그래도 불편하다 싶으면 우리가 월세방을 구하든지. 아니 내 집 놔두고 왜 내가 월세방으로 옮겨야 돼? 그리고 이번 기회에 어머니랑 친해지라고? 나 그동안 어머니 마음 열려고 수없이 노력했어. 처음부터 당신이랑 나랑 궁합 별로 안 좋다고 나 맘에 안 들어 하신 거 어머니야. 그래도 어떻게든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선물도 자주 사가고 전화도 자주 하려고 노력했어. 근데도 소용없었잖아. 그래도 며느리로서 할 도리 난 다 지켰다고 생각해. 여기서 더 할 순 없어.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 이게 정당한 요구냐고 한번 물어보라고. 뭘 물어봐. 아무튼 무조건 싫다고 하지 말고 잘 생각해봐. 우리야 둘 다 돈 버니까 금방 모으잖아. 근데 경수는 이제 사회생활 시작해서 연봉도 거의 최저 수준으로 받을 거고 재수 씨는 아예 돈을 못 벌 거니까 여러모로 돈 모아서 집 마련하기가 힘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좀 도와주자고. 그럼 어머니도 당신한테 마음이 열릴걸? 글쎄 난 그런 식으로 마음 열고 싶지 않아. 절대 안 되니까 그런 줄 알아. 다신 이 얘기 꺼내지 마. 알겠어? 아이, 꼭 그렇게 무섭게 얘기해야겠어. 아무튼 들어갈 틈을 안 준다니까. 다음 날 카페. 아, 너네 시어머니 너무 이상한 거 아니야? 애 생겼다고 집을 바꾸라니. 누가 들으면 본인이 집 사준 줄 알겠네. 아, 네 돈으로 마련한 건데 어디서 집을 바꿔라 말아야. 게다가 네 남편도 생각해보라고 했다고? 아, 진짜 이상하네. 그러니까 말이야. 어머니야, 워낙 날 별로 안 좋아했으니까 그런 얘기 나와도 엄청 놀랍진 않았는데 남편까지 수긍하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거 있지. 지금 꼭 그래도 남편만은 네 집에서 내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남의 편 줄임말이란 게 정말 맞나 봐. 그러니까 말이야. 가뜩이나 아이 안 생겨서 속 끓이는 며느리한테 어디 그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니? 이 정도면 언어폭력이야. 그러니까 말이야. 그나마 동서가 불편해하는 것 같더라고. 따로 카톡도 왔어. 자긴 그러고 싶은 생각 없다고. 그러니 걱정 말라고. 그래도 동서라도 정상적이라 다행이네. 어? 동서랑 어머니가 여긴 어쩐 일이지? 어? 여기 와 있다고? 저기 입구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 숨어. 마주치면 또 무슨 소리가 나올지 몰라. 마침 우리 옆 테이블 앉는다. 무슨 소리 하나 들어나 보자, 어? 어머니, 정말 형님이 집을 줄까요? 어제도 엄청 단호하게 거절하시던데. 그래봤자 지가 우리 집 며느리로 계속 살고 싶으면 들어줄 수밖에 없지. 넌 계속 싫은 척 해라. 그래야 걔가 마음 약해져서 승낙하지. 그래서 어제 카톡도 보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해서 좀 당황스럽다 그러더라고요. 그 와중에 내 험담을 했어? 성격하고는. 아무튼 걘 돈 잘 벌어오는 거 말고 장점이 없다. 애도 못 낳아, 성격도 싸가지 없어, 인상도 쎄해. 아주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안 든다니까. 무당이 궁합 안 좋다고 할 때 진작 내쫓았어야 되는 건데. 궁합 그런 게 은근 맞더라고요. 저 아는 친구도 궁합 안 좋다는 남자랑 결혼했는데 결혼하자마자 남자가 돌변해서 엄청 폭력적으로 변했대요.
결국 몇 달도 못 버티고 이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궁합 안 좋은 데는 다 이유가 있다니까. 아무튼 너무 걱정 마라. 이라도 두세 달 안엔 집 바꿀 수 있으니까. 지가 정 내 집에서 불편하면 알아서 대출을 받든 돈을 더 모으든 해서 나가겠지. 맞아요. 솔직히 형님은 능력도 있으면서 어제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 보고 솔직히 좀 너무하다 싶더라고요. 집안에 대를 이을 아이가 제 몸함에 있다는데 며느리라면 당연히 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 말이 그 말이야. 그래도 경우도 설득해 본다 하니깐 일단 있어 보자. 그래도 안 되면 내가 이럴 거면 이혼하라고 소리소리 지를 테니까. 그럼 쥐도 겁먹고 들어주지 않겠어. 이 나이에 이혼당하면 지가 제일 손해잖아. 남자야 이혼한 거 흠도 아니니까. 그렇긴 하죠. 아무튼 형님이 빨리 마음을 고쳐먹었으면 좋겠네요. 걱정 마. 내가 책임지고 그러게 만들 테니까. 직후 카톡. 와, 네 시어머니 뭐래냐? 시어머니 그렇다 치고 동서도 가관인데? 그럼 너한테 연기한 거야? 동정표 얻으려고? 그런가 보네. 진짜 소름이다. 그냥 안 된다고 하고만 있으면 소용이 없겠는데? 무슨 방법이라도 있어? 방금 떠올랐어. 다시는 저런 말 못 나오게 해줘야지. 나 조심히 화장실 갔다가 나갈 테니까 너도 그렇게 해. 그럴게. 저 들키지 않게 조심하고 혹시 도움 필요하면 말해.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면전에서 들으니까 나도 뭐라도 좀 덮고 싶네. 도울 일 있으면 말할게. 역시 친구밖에 없다. 그날 저녁, 시댁. 네가 연락도 없이 여긴 어쩐 일이냐? 어제는 다시는 안 올 것처럼 뒤도 안 들어보고 가더니만. 형님 오셨어요? 차 드실래요? 아니야, 동서. 목마르면 내가 타 마실게. 동서 움직이지 말고 쉬어. 임신했는데 그렇게 자주 움직이면 어떡해. 네가 웬일이냐? 식구를 다 챙기고. 맨날 자기밖에 모르는 줄 알았더니만. 어머니, 그래도 형님이 저 많이 챙겨주셨어요. 챙겨주기는 집 좀 바꾸자니까 바로 정색하고 나가버렸는데. 아이 또 무슨 소리를 하려고? 집 절대 안 바꿔준다고 못이라도 박으려고 왔니? 그래도 남편 저녁 사려줄 시간에 이리로 온 거야? 어머니, 아직 저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래서 온 게 아니라 어머니 말씀도 그렇고 동선의 사정도 그렇고 남편이 했던 말도 그렇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집을 바꾸는 게 맞더라고요. 요즘 출생률도 낮은데 귀한 임신을 했으니 당연히 그만큼 대우를 해줘야죠. 서방님도 저희 집 근처 회사에 취직했다 하니 어제는 너무 당황스러운 마음에 무조건 반대했는데요. 잘 생각해보니까 영 무리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서 온 거냐? 수긍이 왜 이렇게 빨라? 형님, 아무리 그래도 형님 집을 저희에게 주는 건 제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아니요, 동서.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사는 거지. 오히려 어머니 집이 출퇴근하기 가까워. 그리고 어차피 나나 남편이나 바빠서 집에 늦게 들어오거든. 넓은 집 장만했는데 다 쓰지도 못하고 있거든. 그럴 바에 필요한 사람이 쓰는 게 맞지. 오랜만에 네가 옳은 소리 하는구나. 그래. 생각해보니까 내 말이 맞지? 솔직히 너 앞으로도 임신하기 글렀다며. 그러면 애 못 낳는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맞잖아. 네 동서는 몸 간수도 해야 되고 애 태어나면 육아도 해야 돼. 나 모실 틈이 없다니까. 그럼 바로 바꿔주는 거냐? 저도 그 전에 집 정리를 해야 돼서 한 달 정도만 시간을 주실래요? 아무래도 동서한테 집 줄 때 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으면 좋잖아요. 동서, 내가 아예 아기 키울 수 있게 아기 침대랑 모빌 같은 것도 좀 사놓을게. 내 선물이라고 생각해줘. 형님, 정말 감사해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간만에 네가 큰 며느리 역할을 하는구나. 진작 이렇게 나왔으면 서로 얼굴 붉힐 일도 없잖니. 그러게 말이에요. 늦게 알아차려서 죄송해요. 아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지. 나도 너무 화내서 미안하구나. 나도 한 달 동안 니들 방 좀 꾸미고 있으마. 침대는 쟤네 둘이 쓰던 거 그대로 쓰면 될 것 같고
화장대나 그런 것도 그냥 둬도 되지? 집에 있는 거 갖고 올 건 아니지. 그럼 너무 번거롭잖니. 네, 가뜩이나 동서 임신했는데 이삿짐센터 왔다 갔다 하면 정신없으니까 그냥 옷가지 정도만 챙길게요. 동서도 그렇게 해. 네, 형님. 정말 감사해요. 저희가 살면서 꼭 갚을게요. 야, 아니야. 가족 사이에 뭘 갚아. 1시간 후. 집을 재수 씨네랑 바꿔주기로 했다고? 정말이요? 어제까진 절대 안 된다고 했잖아.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어머니 말이 맞더라고. 어차피 우리는 애 가지려면 더 노력해야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잖아. 당장 이 집이 필요한 사람은 동서니까. 한 달 안에 정리해서 비워주기로 했어. 그러니 당신도 당신 집 미리 싸놔. 가구는 그대로 두고. 그건 어렵지 않지. 고마워. 당신이 이렇게 빨리 승낙할 줄 몰랐는데 내가 앞으로 돈 더 모아서 꼭 집 하나 사줄게. 어머니 집에 살아도 크게 불편한 거 없게 할 거고. 알았어. 어차피 회사에 있는 시간이 더 많으니까 어머니랑 딱히 부딪힐 일도 없어. 우리도 생활비 아끼고 좋지 뭐. 어머니가 집안일도 해주신다고 하고. 그럼 이번 기회에 친해지면 더 좋고 여러모로 잘 생각했어. 바로 얼굴색 바뀌는 것 좀 봐. 그래, 언제까지 그렇게 방긋 웃을 수 있는지 보자고. 한 달 후. 이게 당신 짐이지? 알아보니까 소규모 이사업체도 있더라고. 아무래도 이거 다 들고 가긴 역부족이고 우리 차에도 안 들어가니까 업체 불러서 가져가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러네. 내가 알아볼까? 아니야, 내가 알아본 곳 있어. 당신은 현관문 앞에 내놓기만 하면 돼. 그럼 알아서 가져가실 거야. 아, 나도 연차 냈어야 되는데 미안해. 하필 출장이 잡혀 있어서. 아니야. 지금도 업체분들이 옮겨주시는데 뭘. 난 몸만 가면 돼. 그럼 내일 봐. 어머니 댁에서 봐. 직후 전화. 여보세요? 동서. 지금 오늘 중에 다 치울 거 가거든? 내일 오면 돼. 네, 안 그래도 저희도 정리 끝내놓고 있었어요. 감사해요, 형님. 제가 뭐라도 대접해드려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다음에 꼭 그럴게요. 에이, 아니야. 사정 아는데 뭘. 동서, 몸은 괜찮지? 네, 점차 안정기 접어들고 있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 알았어. 내일 조심히 천천히 오고. 네. 다음 날, 집 앞. 뭐라? 형수님이 비밀번호가 분명 이거라 했는데 왜 안 맞지? 잘못한 거 아니야? 내가 형님한테 전화해볼까? 누구세요? 깜짝아. 누구세요? 저 여기 집주인인데요? 내일 이사할 건데 미리 배선이나 그런 거 받으려고 왔는데 왜 남의 집 앞에 있으세요? 그게 무슨 말이세요? 여기 집주인은 전데요? 주소 잘못 알고 오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 몇 번이나 왔는데 계약서라도 보여드려요? 예. 여기 저희 형이 준 집이거든요. 어디 사기라도 당한 거 아니에요? 그럴 리가요. 내가 여기 집주인하고도 몇 번을 얘기했는데. 이거 보세요. 이게 전 집주인 이름이고 여기가 현 집주인, 그러니까 제 이름이 있죠? 제 신분증도 있고요. 그쪽이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형님 이름이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분명 형님 어제 전화 와서 오늘 집 옮기라 그랬는데? 영수님한테 전화 좀 해봐. 내 전화는 안 받는데. 저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짐 들고 얼른 나가주실래요? 정신이 좀 사납네요. 잠깐만요. 분명 여기 저희 집이란 말이에요. 저희 형님하고 통화 좀 해보세요. 네? 이미 끝난 얘기를 뭘 자꾸 얘기해보란 거지. 귀찮게 하지 말고 좀 가시라니까요. 안 그래도 할 거 많은데 정말. 동서, 무슨 일이야? 형님, 저 집 도착했는데요. 글쎄 다른 사람이 여기가 자기 집이라고 계약서도 보여주는 거예요. 계약서 보니까 형님 이름이 쓰여있긴 한데. 뭐가 잘못된 거죠? 형님 집 판 적 없잖아요. 그죠? 이분이 뭐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나 집 팔았는데? 그분이 집주인 맞아. 왜 남의 집에서 소란을 피워? 뭐라고요? 아니 저한테 분명 집 바꿔준다 하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집을 팔다니요? 지금까지 다 싸들고 왔는데? 임신 중에 짐 싸고 여기까지 오고 하느라 저 정말 무리했다고요. 그러게 무리될 만한 일을 왜 해?
그냥 가만히 있거나 옮기고 싶으면 돈을 모으든가 하지. 살다 살다 임신 핑계로 형님한테 집 뜯어내는 경우는 처음 봤네. 아니, 그럼 지금까지 뻥친 거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럼 애초에 바꿔주겠다 말을 하지 마시든가요. 저 되게 웃긴다. 처음엔 내 입장 이해한다고 자기도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 부담스럽다 하더니 이젠 엄청 따지네. 동서, 가치가 비슷한 것들이 바꿀 대상이 되는 거지 한참 떨어지는 걸 어떻게 바꿔? 완전 옛날 물물 교환하던 시절에도 그랬어. 동서가 지금 하는 건 10원짜리랑 100만 원짜리랑 바꾸자는 거나 다름없어. 그보다 더 크지? 어디서 자기 힘든 거 모면하려고 날 붙잡고 늘어져. 그렇게 독립하고 싶으면 직접 돈 벌어서 나가. 이왕 짐 들고 온 김에 거기 근방에 원룸 구해보면 되겠네. 잘 알아보면 동서양편에 갈 수 있는 곳 은근히 있어. 거기서 살 줄 말하라고. 남의 재산 탐내지 말고. 태어날 아기한테도 엄마가 그런 책임감 있는 모습 보여주는 게 교육상 낫지 않을까? 동서가 내 집 차지하는 꼴 아기가 보면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하겠어. 안 그래? 그럼 끊어. 뭐라고, 너 말 다 했어. 이게 형님이라고 꼬박꼬박 대우해주니까. 여보세요? 야, 이렇게 끊으면 어쩌자는 거야? 소리 좀 줄이세요. 남의 집에서 이게 무슨 행패야? 보아하니 그쪽이 잘못 알고 찾아온 것 같네. 그러니 어서들 가세요. 어떻게 된 거야? 형수님이 모르시는데. 집 팔았대. 우리 보고 우리 돈으로 집 마련해서 독립하래. 그럼 거짓말을 친 거야? 어쩐지 너무 순순히 들어준다 했다. 아니 근데 집을 팔았으면 대체 어디로 이사 간 거야? 그럼 형도 알고 있었던 거야? 형수는 그렇다 치고 형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말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황당해서 정말.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 사람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일단 차로 가자. 아씨, 짐 들고 올라오느라 힘들었는데 또 갖고 내려가야 되네. 진짜 짜증난다, 짜증나. 잠시 후 전화. 여보세요? 이사는 잘했어? 이사는 잘했냐고? 전까지 진짜 왜 이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차라리 불만이 있으면 말을 하지. 꼭 이런 식으로 해야겠어. 진짜 실망이다. 어쩌고저 그게 무슨 소리야? 알아듣게 설명해. 모른 척 하지 마. 집 우린 모르게 팔아버리고 이사로 오라고?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창피하게 만들 수가 있어? 솔직히 엄마가 제안한 거지. 우리가 해달라고 한 게 아니잖아. 그게 뭔 소리야? 집을 팔다니? 끝까지 모른 체 할 거야. 아니, 모른 체라니. 나 진짜 몰라. 집을 팔다니 그게 뭔 소리야? 진짜 몰랐다고? 그럼 형수 언제 한 짓이란 거야? 영수가 집 팔아버렸어. 오늘 집 옮기러 가니까 새 집주인이 있더라고. 와이프가 형수한테 바로 전화하니까 집 알아서 구하라고 하고 끊어버렸대. 진짜 어이가 없네. 그럼 형 집은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일단 끊어봐. 사실관계 좀 확인해봐야겠어. 대체 이게 뭔 소린지. 어디까지만 하더라도 방긋방긋 웃으면서 이사 준비하고 있었는데. 뭔가 오해가 있을 거야. 이렇게 갑자기 일을 벌릴 순 없잖아. 직후 전화. 사람들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바로 전화를 대? 왜? 내가 방금 이상한 소리를 들었거든. 당신이 집 팔았다며. 아니지? 잘 들었는데? 집 팔았어. 지금 새 집으로 이사 중이야. 당신 집은 당신 집에 갖다 놨어. 거기 내가 서류 하나도 보냈는데 그것도 출장 끝나자마자 확인해. 그러기 전에 당신 엄마가 먼저 확인할 수도 있겠다. 뭐? 내 집? 대체 어디로 옮겼는데? 그 와중에 내 집은 어디로 옮겼다는 거야? 아니 이사 계획이 있으면 나한테 말을 해야지. 어떻게 나까지 속여? 집 바꿔주기가 그렇게 싫었어?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 누가 이딴 식으로 집을 바꿔주나?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어. 애를 못 낳는 것뿐인데 내가 그동안 쌓아올린 노력들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게 맞나. 그러다 생각했지. 이딴 소리를 아예 차단하면 되겠구나. 그 결과가 이거야.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야? 빙고. 서류는 니네 집에서 확인해. 이게 무슨... 그래도 우리가 같이 살고 있던 집인데 네 맘대로 파는 게 맞아?
최소한 상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우린 부부잖아. 어머니 법률상으로도 부부고. 청약 내 이름으로 당첨됐고 돈도 내가 다 냈는데 그럼 내 집 아니니? 내가 너그럽게 넘어가줘서 잊었나 본데 우리 내 집 마련하려고 모은 돈 절반 이거 무슨 투자한다고 날려먹었잖아? 나머지 반 채워준 것도 나고 그러니 이건 완벽한 내 돈으로 산 내 집이지. 명의까지 내 이름인데 네가 집 한 걸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있나? 솔직히 난 동서애가 염치 없다고 생각했거든? 모아놓은 돈도 별로 없으면서 이런 신축 아파트에 단지 임신했다는 이유로 공짜로 들어오겠다고 한 게? 근데 당신이 더 염치 없어. 돈도 다 날렸는데 무슨 자격으로 그 좋은 아파트에 살았지. 게다가 지가 산 집도 아니면서 집 바꿔주면 좀 좋냐고 큰 소리로 떵떵거리고 니네 집안은 뻔뻔함이 유전인가 봐. 그치? 아이 그래도 무슨 일을 이렇게 해결을 해? 이럴 생각으로 집 바꿔주겠다고 한 거야? 솔직히 바꿔주겠단 말도 웃겨. 바꿔준다고 내가 니네 엄마 집까지 있는 것도 아니잖아? 게다가 니네 엄마 집이랑 내 집이랑 가격 차이가 얼만데 너무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낼 거니까 내가 이런 방법까지 생각한 거잖아? 우리 얘기하기 입 아프네. 세부사항 서류에 다 있으니까 그거 보고 변호사 통해서 얘기해. 내가 거기에 내 전담 변호사 명함까지 넣어놨거든? 앞으로 네 번호는 사적으로 안 받을 테니 그렇게 알고. 그럼 끝낸다. 여보세요? 야! 와, 진짜 망했네.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는데. 1시간 후 시댁. 이게 대체 뭔 난리야? 짐은 짐 데려오고 니들은 니들 데려오고 집안이 아주 개판이 됐네. 걔 아직도 연락을 안 받아? 뭐 이런 개떡 같은 경우가 다 있어. 그러니까 말이야. 그 여자 진짜 미쳤다니까. 가뜩이나 임신한 몸으로 왔다 갔다 힘들었는데 그런 소리 들으니까 심장도 막 두근거리고 그러네요. 이러다 잘못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너 쟤 데리고 침실 좀 가 있구라. 갑갑해 죽겠네. 야, 이제 오냐? 마누라 간수 하나 못해서 일을 이따위로 만들어? 한 집에 살면서 마누라가 이런 생각이란 거 전혀 눈치 못 챈 거야? 지금 그게 중요해요. 서류 하나 왔죠? 서류요? 하나 왔지. 저거 말하는 거냐? 하도 정신없어서 뜯어볼 생각도 못했네. 그게 뭔데? 한 달 동안 시간을 본 게 다 내 결혼 만들려고 자리 준비하느라 그랬나 보네. 여기 내가 돈 날린 거랑 시어머니가 임신 관련으로 언어폭력한 게 다 증빙으로 남아있네. 이런 꼼짝없이 위자료 물어줘야 되잖아. 나 아직 변호사도 못 구했는데. 완전 망했네. 망했어. 대체 뭔데? 보단 종이 조각이나 보고 있지 말고 어떻게 해결할 건지 말해봐. 이게 다 뭐냐? 그니까 형 때문에 이게 뭐냐고. 아니 이럴 거면 처음부터 못 바꿔주겠다고 하던가. 뭐야? 형 지금 뭐하는 거? 아니 왜 엄마 멱살을 잡아? 혀까지 미쳐버린 거야? 나 지금 뭐하는 거냐? 이 엄마한테 할 짓이야? 자다하다 엄마한테 같이 손을 대. 당신 때문이잖아. 당신이 이딴 제안만 안 했더라면 나라도 그 좋은 집 들어가 살 수 있었을 텐데 당신이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해서 내가 돈 한 푼도 없이 오히려 위자료까지 챙기면서 이혼당해야 되잖아. 이제 어쩔 거야? 내 인생 어쩔 거냐고. 그게 무슨 소리야? 이혼? 걔가 이혼하지? 차라리 잘 된 거 아니야? 그딴 미친 여자랑 어차피 결혼 생활 못 이혼하거지. 게다가 이혼하면 재산 분할할 수 있잖아. 형 그거 반 나눠서 나랑 와이프 집 좀 마련해주면 안 돼? 어차피 이 형은 혼자 살 거니까 엄마랑 같이 살아도 되잖아. 왜 때려? 너 어떻게 동생을 때릴 수가 있냐? 넌 이 와중에도 네 살 길만 졌냐? 아들 돈도 없고 오히려 다 주게 생겼어. 나만 빈털터리 되게 일부 직전이라고. 진짜 가족이 어떻게 하나같이 인생에 걸림돌 만드냐? 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형! 어디가? 가뜩이나 정신 사나워 죽겠는데 쟤는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이게 그 서류인가 보네. 너가 좀 읽어봐. 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 흥분을 했어? 잠깐만. 에? 형이 중간에 재산 절반을 투자 실패로 날렸다는데 여기 게다가 엄마가 그동안 카톡으로 임신 관련해서 압박 주고 모욕 준 거 다 나와 있어.
아, 이 여자 진짜 절조하네. 이것만 보면 우리가 무슨 막장 드라마 나오는 악덕시댁인 줄 알겠어? 뭐? 어디 봐. 아니,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다 지들 잘 살라고 그런 거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가 있어? 근데 이런 식이면 형이 꼼짝없이 불리하겠는데. 아, 그래서 저렇게 화가 났네. 법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줄 알아? 내가 절대 우리 아들 당하고만 있게 하지 않아. 얘는 대체 왜 전화를 안 받는 거야? 일을 이따위로 만들어 놓고 지 혼자만 잠적하면 되냐고? 어머니. 아니, 너 누워있으려니까 왜 나왔냐? 그게 형님 해외여행 갔는데요? 이게 무슨 개소리야. 아니, 이 와중에 해외여행이라니? 인스타그램에 게시물 하나 올라왔어요. 여기 비행기표에 오늘 날짜 찍혀있고 도착지는 몰디브예요. 여기 선글라스 낀 셀카도 있고요. 아, 지금 비행기 타고 있어서 전화도 안 받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지 혼자 여행을 갈 수가 있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아, 환장하겠네. 우리 집 앞에 뭐 이딴 데 들어와가지고 속 터져. 아, 이게 몰디브인지 뭔지 뭐 알아? 내가 쫓아갈 순 없는 거리야? 못해도 12시간 넘게 걸리지. 아, 꼼짝없이 그 여자 한국으로 돌아올 때 얘기하는데. 아, 진짜 개또라이긴 하다. 아, 성격 들쎄한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이야. 아, 그러니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한 거냐? 무당말이 딱 맞아. 결혼을 시키는 게 아니었는데. 근데 어머니, 저희 집은요, 그래도 구해주시는 거죠? 넌 이 와중에도 그런 말이 나오니? 집이 없어졌는데 그럼 여기서 예전처럼 살아야지 뭐 어쩌겠니? 뭐라고요? 아니, 저 임신했으니 독립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저 애 가질 생각 당분간 없다 했을 때도 어머니께서 애만 가지면 집 구해다 주겠다고 하셨으면서. 아, 그땐 그랬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잖니. 어차피 독립하나 여기 사나 똑같다. 아, 그리고 여기 살면 내가 여러모로 도움 줄 게 많을 테니 그냥 여기서 살아라. 나도 집 해줄 돈 없어. 아, 전 그러면 니들이 돈 모아서 나가든지. 애초에 그게 맞잖아. 아니, 이렇게 말이 다르면 안 되죠. 이런 이신 자체를 안 했지. 뭐? 너 그래서 갑자기 애 갖자고 한 거야? 아, 지금 그게 중요해. 어머니가 약속을 어기잖아. 이러면 나도 곤란하지. 아이, 독립을 안 시켜주고 싶어서 안 시켜주는 게 아니잖니. 가뜩이나 정신없어 죽겠는데 너까지 꼭 이래야겠어?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요, 저한테. 이러면 저도 이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백수 남편 데리고 사는 것도 갑갑해 죽겠는데 그 와중에 집 준다 해서 애도 가졌구만. 이제 그냥 계속 시댁살이 할 판인데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냐고요. 됐어. 우리도 이혼해. 뭐? 이혼하자고? 아이, 지금 임신까지 했는데 그런 소리가 나와? 나도 그동안 참고 참았어. 여기 다시 들어와 사느니 나 혼자 나가 사는 게 낫겠어. 제가 내 귀한 우리 아들한테 삿대질이야. 임신했다고 오냐오냐 해줬더니 눈에 뵈는 게 없나 보네. 제가 그럼 이 와중에 보이는 게 있겠어요? 저도 이판사판이에요. 독립할 집 내놓기 전까진 나도 이 집 며느리 안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요. 여보, 어디가, 여보! 내 발제야. 살다 두 아들 동시에 이혼당하는 꼴을 보게 생겼네. 이게 무슨 개도 같은 경우야.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럴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1년 후. 그 뒤로 저는 전 남편과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전 남편은 처음에는 위자료도 못 주고 이혼도 못 하겠다고 버티더니 제 측 변호사가 소송으로 진행하면 불리한 건 남편 본인이라고 계속해서 압박을 걸자 결국엔 합의 이혼으로 하겠다고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물론 위자료 4천만 원도 받게 됐죠. 사실 남편이 날려먹은 돈에 비하면 적은 돈이긴 하지만 나머지 부족한 금액은 인생 경험했다 치려고요. 이혼 판결이 끝나고 법원을 막 나서려는데 아는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동서랑 서방님이 있더라고요. 저 남편 마중을 나온 건가 싶어서 그냥 지나치려는데 둘이 한참 말싸움을 벌이고 있었어요. 들어보니까 둘도 이혼을 하려고 온 거더라고요. 동서는 부른 배를 잡으면서 애가 있으니 양육비는 가득 줘야 된다고 열을 토해내고 있었고 서방님은
그 애가 내 애인 줄 어떻게 아냐는 논리를 펼치고 있더라고요.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대사를 실제로 보게 되니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싸우느라 저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길래 그냥 조용히 웃어주고 나왔어요. 저는 지금 회사 근처에 있는 신축 아파트에 들어왔어요. 혼자 사는 만큼 공간도 그만큼 넓어져서 오직 저만을 위한 방을 꾸미고 있어요. 방 하나는 제 침실방, 하나는 제 취미방, 방 하나는 제 서재, 이런 식으로요. 친구들도 둘러보더니 이렇게 사는 게 최고인 것 같다고, 이혼하길 잘했다고 격려해 주더라고요. 저도 전 남편을 만나기 전에 당당하게 살던 제 모습이 떠오르면서 결혼하면 내 많은 모습을 잃고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부터는 제 모습을 잃지 않고 당당하고 멋지게 살려고요. 한편 전 시어머니랑은 연락한 적이 없는데요. 제가 애초에 번호를 차단하기도 했고 제가 집도 직장도 싹 다 옮겨서 찾아올 수가 없기도 하죠. 지금쯤 두 아들들이 다 이혼을 했을 테니 그 집에서 아들들이랑 오순도순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앞으로도 마주칠 일이 절대 없었으면 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 3년 전 어느 날 저녁. 어머, 진짜요? 아, 근데 어쩜 그렇게 술에 대해서 잘 아세요? 바텐더 같은 직업이신가? 술을 다루는 직업인 건 맞지만 바텐더는 아니고 작은 양조회사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젊든 노인이든 간에 즐거울 때나 슬플 때 항상 술을 찾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축하를 받기도 하고 즐거움을 주기도 하는 그 술을 제가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했어서인지 자연스레 관심이 생기고 직업을 그쪽으로 정하게 됐네요. 그 덕에 정말 사랑했던 여자한테 차이기도 하고 다른 여자를 만나려고 해도 이미 직업으로 인해서 선입견이 생겨서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머, 정말 어리석은 여자였네요. 자기 꿈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 사람을 떠나다니, 남들보다 좀 느려도 한 발자국씩 꿈을 향해 나아가는 걸 왜 그땐 몰랐을까요? 그죠? 지금은 그렇게 생각해? 너한테 꼭 보여주고 싶었어. 내가 널 떠나보내면서까지 버릴 수 없었던 꿈을 이뤄가는 모습을. 그러게. 오빠 옆에서 당당하게 볼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 내가 오빠 버리고 다른 남자랑 결혼해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겠지.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항상 오빠 꿈을 응원하면서 옆에 있어줬을 텐데. 근데 갑자기 이 상황극은 뭐야? 진지하게 말하긴 좀 부끄럽잖아. 그래도 이렇게 돌고 돌아 다시 만나게 됐단 거에 난 만족해. 그만큼 우리가 끊어낼 수 없는 질긴 인연이란 거겠지만 우리에게 다른 배우자가 있더라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변함없이 여전하잖아. 우리가 한 선택을 되돌릴 수는 없더라도 어렵게 다시 만난 만큼 난 절대 그만두고 싶지 않아. 헤어져 있던 시간만큼 더 진하고 깊게 사랑하고 싶어. 역시 오빠 하나도 변하질 않았구나. 그래서 내가 오빠를 못 잊고 다시 연락을 했던 거겠지만 오빠 같은 사람이 나한텐 꼭 필요했어.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뚝심 있는 사람. 그러니까 신혼여행까지 따라온 거잖아. 오빠 옆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와이프랍시고 달라붙어 있는데 내가 얼마나 표정 관리가 안 되던지. 와이프 다른 곳 가서 오빠 혼자 있는 시간이 생기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이대로 안 돌아왔으면 좋겠다. 에휴, 이렇게 질투를 많이 하는 줄은 몰랐네. 그래서 이렇게 신혼여행까지 따라온 거야? 아니, 난 여행지가 어딘지 자꾸 물어보길래 남편이랑 다시 사이 좋아진 줄 알았잖아. 아, 이렇게 귀여운 짓 할 거면 미리 말해주지 그랬어. 그럼 너랑 같이 있을 시간을 어떻게든 만들어 봤을 텐데. 이미 와이프가 짠 여행 계획이 있어서 갑자기 다른 곳으로 빠지기 쉽지 않아. 대신에 한국으로 돌아가면 출장 간다고 얘기해서 며칠 시간 빼줄 테니까 우리 둘이 좋은 곳 놀러 가자. 내가 남편이랑 이런 데로 오겠어? 대기업 회장 아들이라길래 결혼하면 돈 걱정 없이 팔자 필 줄 알았는데 있는 놈들이 더하다고. 결혼해서 지금까지 원하는 대로 돈 쓰면서 놀러 다녀본 적 한 번도 없고 그 흔한 결혼기념일 선물도 제대로 받지를 못했어. 이렇게 짠돌이인 줄 알았으면 거들떠 보이지도 않았을 텐데. 내가 그땐 진짜 뭐에 홀려도 단단히 홀렸던 게 분명해. 아, 이래서 사람은 돈보다 마음이 맞는 사람이랑 결혼해야 된다니까.
뭐, 그 사람도 내가 어디 데리고 다녀도 창피하지 않은 직업 갖고 있으니까 결혼한 거겠지만, 아, 서로 사랑 없이 조건만 보고 결혼했다가 이런 결말을 맞을 줄이야. 참,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 딱이야. 그치? 그래서 내가 출장이네 뭐네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너랑 많이 놀러 다녀 주잖아. 선물도 사주고. 그걸로 부족해서 이렇게 투정 부리는 거야? 어휴, 난 전부터 그 남자한테 너무 아깝다고 생각했었어. 그런데도 날 두 번 다시 안 볼 것처럼 떠나갔으니 희망도 없겠다 싶었지. 그래서 나도 홧김에 지금 와이프랑 빠르게 결혼 진행한 거지만 언젠가라도 다시 나한테 돌아올 거 알고 기다리면서 내 일에 몰두했고 그 덕분에 어느 정도 이름도 날리는 양조회사를 운영할 수 있게 된 거지. 지금은 돈 없던 옛날과 다른 삶을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거니 내 여자 뺏어간 그 남자에게 정신 차리게 해줘서 고맙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간에 이제 신혼여행이 하루 남았으니까 좀만 기다려. 한국 돌아가면 질릴 때까지 놀아줄게. 자기야, 오래 기다렸지. 화장실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계속 기다렸지 뭐야. 근데 이 여자는 누구길래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어? 아는 사람이야? 어? 그게 같은 한국 사람이더라고. 친구랑 같이 놀러 왔다가 다퉈서 혼자 술 한잔하러 바에 오신 것 같은데 말이 안 통해서인지 언성이 높아져서 내가 도와드렸어. 타지에서 한국 사람 만나니까 반갑기도 하고 그래 내에 관심도 많으셔서 당신 올 때까지 말동무 좀 하고 있었지. 사람 많아서 힘들었겠다. 이제 퇴원 좀 괜찮아? 아까 낮에 점심을 허겁지겁 먹어서 얹혔었나 봐. 배에 계속 가스 차는 것 같기도 하고 많이 불편했는데 화장실 다녀오니까 편해졌어. 걱정 마. 그나저나 여행 와서 친구랑 싸워서 어떡해요? 갈 곳은 있으세요? 아, 네. 워낙 가족 같은 친구라서 자주 다투긴 해도 금방 화해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랑 성격이 반대라서 그 친구는 화가 나면 삭힐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바람도 쐴 겸 릴렉스하라고 자리 비켜줬다가 야경이 너무 이뻐서 눈에 보이는 바에 들어왔는데 제가 영어를 잘 못한다는 걸 깜빡했지 뭐예요. 혼자 당황해서 골머리 썩고 있었는데 이분이 도와주셔서 한시름 났어요. 정말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도움이 됐다니 다행이네요. 자지일수록 더 저희끼리 돕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낯선 땅에서 여자분 혼자 돌아다니시면 위험하니까 웬만하면 친구분과 빨리 화해하시고 숙소로 돌아가세요. 저도 그러고 싶은데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건지 아까부터 연락해도 받질 않네요. 뭐 여기서 좀 더 시간 보내고 들어가 봐야죠. 들어보니까 두 분은 신혼여행 오셨다던데 괜히 저 때문에 아까운 시간 낭비하시게 만든 것 같아서 죄송하네요. 이것도 인연인데 제가 두 분 위해서 술 한 잔 사드려도 될까요? 진짜요? 사실 저희가 워낙 급하게 결혼을 준비했던 차라 축하도 많이 못 받아서 아쉬웠었는데 감사해요. 맞다. 이것도 인연인데 성함 여쭤봐도 될까요? 아, 저는 초아예요. 강초아. 이름도 이쁘시네요. 저는 최진하고 제 신랑은 박진수라고 해요. 저하고 나이도 얼마 차이 안 나실 것 같은데 편하게 진아 씨라고 부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이, 당신보다 어려 보이시는데? 당신이 35살이니까 한 3살 정도는 차이 나겠다. 그럼 뭐뭐 씨라고 부르는 거보다는 그냥 언니 동생으로 부르는 게 훨 편하지 않겠어? 어떻게 하셨어요? 저 진짜 32살이거든요. 어쩜 얼굴 보고 잠깐 대화만 나눴을 뿐인데 나이를 딱 알아맞히시지? 진짜 대단하시다. 난 눈썰미가 없어서 그런 거 잘 못 맞추거든요. 제가 회사를 운영해서인지 저도 모르게 눈치가 늘더라고요. 지금은 말하지 않아도 연령대나 하는 일 같은 건 눈 감고도 맞출 지경이라니까요. 연애할 때부터 와이프에 대해서 제가 다 맞춰서 어찌나 놀라하던지 아직도 토끼 눈으로 쳐다보는 얼굴이 생생하게 기억나네요. 내가 또 언제 토끼 눈으로 했다고. 그럼 초아 씨는 무슨 직업이실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맞춰봐. 진짜 맞추시면 제가 안주까지 쏠게요. 저 무슨 일 할 것 같으세요? 음, 리액션도 좋고 목소리랑 표정에서 느껴지는 걸로는 아마 선생님이실 것 같은데? 큰 학생들보단
어린 초등학교 선생님? 우와, 대박! 어떻게 이런 걸 바로 맞추지? 저 진짜 소름 돋았어요. 저 올해로 초등학교 교사 5년 차거든요. 사실 교사 된 지 5주년 맞이해서 친구랑 놀러 왔던 건데 다들 제 생김새가 워낙 강하게 생겨서 선생님이라고 생각 못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바로 초등학교 교사란 걸 맞추시니까 너무 신기해요. 어머, 추아 씨 어디가 강하게 생겼다 그런데요, 다들? 참나. 요즘엔 이렇게 냉미녀 같은 스타일이 대세잖아요. 중학교 교사에 워낙 미모도 출중하셔서 남자들이 가만두지 않으시겠어요. 추아 씨는 좋겠다. 에이, 무슨 말씀이세요. 언니가 훨씬 더 인기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남자분과 결혼해서 신혼여행까지 오셨죠. 아, 전 남자는커녕 친구라곤 같이 여행 온 애밖에 없을 정도로 인간관계가 좁아서 문제예요. 그래서인지 이렇게 외국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두 분이 너무 반갑고 많이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레요. 아유, 너무 칭찬 많이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저 그렇게 좋은 남편 아닙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출장이네 뭐네 집 비우기 일수라 집에서 와이프 혼자 기다리게 만들거든요. 저도 와이프랑 시간 더 보내고 싶은데 저희 회사가 이제 입소문 탄 지 얼마 안 돼서 도전느라 정신이 없거든요. 늘어난 주문량 맞추기도 바쁜데 여러 업체에서 협업하자는 제의도 들어와서 참 일 때문에 와이프 외롭게 만드는 것 같아서 미안하기만 한 남편이죠 뭐. 쓸데없는 말을 다 한다. 당신이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일 때문인걸. 내가 그거 모르고 결혼했겠어? 내가 약속했잖아. 당신이 꿈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거 최대한 도와주겠다고. 난 당신이 일에 몰두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고 존경스러워.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알았지? 와, 정말이지. 두 분이서 사랑이 넘치시네요. 부럽다. 저도 이런 결혼 생활 하고 싶었는데. 원래 저도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건데. 죄송해요. 갑자기 두 분 모습을 보니까 감정이 북받쳐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 주책맞게 눈물이 나오네. 어머, 초아 씨, 왜 갑자기 울어요? 말 못할 사정이라도 있으셨나 보다. 더는 안 되겠다. 자기야, 효아 씨 숙소까지 좀 데려다 드려. 외국이라 길도 낯설 텐데 술 먹은 상태로 어떻게 혼자 가. 친구는 연락도 안 받는다는데. 이대로 헤어지면 걱정돼서 잠도 잘 못 잘 것 같으니까 자기가 그 주변까지라도 데려다 줘. 어?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돼요. 혼자서도 잘 갈 수 있어요. 이거 어째 더 심하게 오네. 자기야, 얼른, 나 어차피 여기서 좀만 걸어가면 되니까 초아 씨 좀 데려다 드려. 어, 이대로 혼자 보내면 걱정되긴 하겠다. 그래도 우리가 얘기도 꽤 나눴는데, 그치? 그럼 얼른 숙소 앞까지 데려다 주고 갈게. 당신 먼저 가 있어. 초아 씨, 정신 좀 차려봐요. 또 어느 쪽이에요? 네? 일단 나가서 차라도 잡아봅시다. 초아 씨? 잠시 후. 취한 척 연기하느라 힘들었네. 어때, 내 연기 실력? 여배우 뺨치지 않아? 없나? 갑자기 취하길래 이상하다 싶었는데 역시 거짓말이었구나. 왜 그런 연기를 해? 내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알아? 내가 너 주량을 아는데 이렇게 취할 리가 없지. 오빠가 와이프랑 내 앞에서 엄청 꽁냥꽁냥 거렸잖아. 당장이라도 둘이 떼어놓고 싶은데 취한 척하는 거 말고 방법이 있었겠어? 아무렴 우리 둘 사이 와이프가 모른데도 어디 내가 있는데 그렇게 좋아 죽겠다는 듯이 닭살 돋는 말들을 해? 질투나긴 하나 보네. 난 어땠겠냐? 너하고 나하고 만난 세월이 얼만데 갑자기 딴 놈한테 시집 가겠다면서 헤어지지 통보받고 결혼식까지 갔었는데 내 옆이 아닌 다른 남자 옆에서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 보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내 가슴에 대목 박은 거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후회하잖아. 지금이라도 오빠랑 다시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 미치겠는데. 오죽하면 신혼여행까지 몰래 따라왔을까. 이렇게 늘 저질러 놓고 후회한다니까. 오빠 내 건데. 내가 오빠 와이프였어야 되는데. 오빠도 날 못 잊었으니까 내가 찾아갔을 때 단번에 만나자 한 거잖아. 지금 어쩔 수 없이 각자 배우자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몰래 만나오면서 나 오빠 향한 마음이 더 커져서 이젠 못 버티겠어. 오늘 와이프한테 가지 말고 그냥 나랑 있자. 어? 어떻게 그래. 아니, 나도 너랑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지금 신혼여행 중이잖아. 이것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결혼한 지 한참 지난 뒤에야 온 신혼여행인데 바뀌면 한 결혼이었고 언젠간 이혼을 하겠지만 벌써부터 책 잡히고 싶진 않아. 내가 너한테 당당하게 가기 위한 노력이니까 이해해줘. 대신 한국 돌아가면 바로 너한테 갈게. 이미 우리 와이프 내가 출장 많단 거 알아서 돌아가자마자 출장 간다 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야. 여행까지 다녀왔으니 오히려 당연하다 생각하겠지. 여행 하루밖에 안 남았으니까 좀만 참자. 그럼 나 안아줘. 오빠는 예전에도 지금도 내 남자란 걸 느낄 수 있도록 꽉 안아줘. 그래야 와이프한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어이구, 우리 좋아. 어리광 부리는 거야? 귀엽게. 이리 와, 안아줄게. 진짜 시간을 되돌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오빠랑 헤어지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은 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안고 있으니까 우리가 마치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서 너무 좋다. 오빠를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가 얼마나 서로 많이 좋아하고 뜨겁게 사랑했는지 깨닫게 돼. 나도야. 난 지금까지 너처럼 사랑하는 여자 만난 적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너뿐이니까. 오빠가 깔끔하게 이혼하고 돌아갈 때까지 얌전히 기다리고 있어. 알겠지? 너도 책 잡힐 일 만들지 말고 위자료 두둑하게 받고 이혼해야지. 알겠어. 내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면 어떻게 해서든 뭐라도 뜯어내고 끝낼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오빠. 예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내가 정말 사랑해.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 아니, 우리가 헤어지던 2년 전 그날로 돌아가고 싶다. 몇 년 전 어느 날. 좋아요. 강주아. 집에 있는 거 다 알아. 제발 나와봐. 우리 이렇게 끝내는 건 진짜 아니잖아. 제발 나와서 얼굴 보고 얘기 좀 하자. 강주아. 오빠, 내가 헤어지자고 했잖아. 알기 못 알아들어?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남의 집 앞에서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사람들이 보고 뭐라 생각하겠냐고. 또 어떻게 헤어지잔 말을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할 수가 있어. 아니 갑자기 왜 그만 만나자고 하는 건데? 제대로 된 이유도 말해주지 않았잖아. 우리 결혼하기로 했잖아. 그 약속들은 다 어디 가고 왜 그래 좋아요. 나 지쳤어. 오빠가 무슨 공시생이야? 아니, 걔네들은 공무원 되려고 그렇게 몇 년을 허비하면서 고생하지. 오빠는 그깟 술이 뭐라고 양조장 차리겠다면서 이게 몇 년째 별짓거리라는 거냐고. 그 옆에 있는 내 생각은 안 해? 허황된 것만 꾸면서 돈도 제대로 못 버는 남자를 뭘 믿고 내 인생을 걸어서 결혼을 하겠어? 오빠가 회사 차리겠다고 이것저것 알아보는 동안 내 나이 벌써 30살이 됐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아무것도 모른 채로 오빠 응원하는 건 이제 20대 때 끝났어. 지금까지 이루지 못한 꿈은 날 위해서라도 접고 다른 일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답도 없는 상태에서 무슨 결혼을... 오빠, 나 지금 벌써 교생 실습까지 끝나고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한 지 3년이 지났어. 그동안 오빠는 뭐 했는데? 한땐 오빠의 꿈을 응원한다고도 했었지만 이젠 나도 능력 좋은 남자 만나고 싶어. 아무것도 상관없는 연애야 어찌저찌 되겠지만 오빠도 알다시피 우리 부모님도 내가 결혼하기만을 기다리잖아. 그래서 진짜 이렇게 끝내겠다고? 너 나랑 헤어져도 아무렇지 않을 자신 있어? 내가 누굴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데. 물론 내 꿈인 것도 맞지만 내가 잘하는 거라고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어떻게든 성공해서 너 고생 안 시키려고 더 열심히 살았던 거야. 너도 다 알잖아. 근데 내가 지금 능력이 없어서 다른 놈한테 가겠다니? 이거 진심 아니지? 홧김에 한 말이잖아. 네가 어떻게 날 버리고 다른 남자랑 결혼을 해? 듣기 싫어. 나 때문이란 변명 언제까지 할 건데? 오빠가 능력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뭐 하나 제대로 이룬 것도 없이 헛물만 켜고 있는 거잖아. 진짜 날 위한다면 해도 안 되는 짓거리 집어치우고 어떻게든 돈 버는 게 맞지 않겠어? 진짜 지긋지긋하다. 언제까지 똑같은 소리 듣고 있어야 되는 건지. 이거 오빠가 이기적인 거야.
능력 없어서 자기 여자 고생시킬 바엔 차라리 놔주는 게 나아. 좋아요. 너 원래 이런 애 아니잖아. 언제나 꿈을 옆에서 응원해주던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180도 달라질 수가 있어? 왜 이렇게 단호하게 헤어지자는 거야? 내가 알면 안 되는 다른 이유라도 있는 거냐고. 오빠 충격 먹을까봐 마지막 배려로 말 안 했던 건데 자꾸 이렇게 캐물으면 어쩔 수 없네. 맞아. 나 다른 남자 생겼어. 오빠랑 비교도 안 될 만큼 능력 좋은 사람이야.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 정도의 대기업 회장 아들이고 그 사람이랑 결혼하기로 했어. 나도 여잔데 한 번뿐인 인생 높은 데 올라가 봐야 되지 않겠어? 원래 사람은 남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 나 원망해도 내 생각 변하지 않을 거니까 애꿎은 시간 낭비하지 마. 오빠가 나 위해서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건 나랑 헤어져 주는 거밖에 없어. 잘 살아. 2년 뒤 어느 날. 추워? 추워 맞지? 네가 여기는 어떻게 이쪽으로 따라와. 이거나 사람들이 볼까봐 무서워? 그렇게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것처럼 굳더니 어떻게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여자랑 결혼을 해? 내가 헤어지자고 했을 때 했던 말들 다 거짓말이었어? 이제 와서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너한테 거짓말한 적 없어. 근데 이렇게 결혼을 해? 내가 언제라도 다시 돌아올 거란 생각 안 했어? 오빠가 어떻게 날 두고 다른 여자랑 결혼을 할 수가 있냐고. 그렇게 붙잡고 결혼식장까지 찾아가서도 만나주지도 않더니 내가 결혼식 하는 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너랑 헤어지고 나서 폐인처럼 사니까 엄마가 선이라도 보라고 하도 성할 부리셔서 어쩔 수 없이 몇 번 나갔었고 서로 괜찮은 조건이니까 양가 부모님들이 빠르게 결혼 추진했던 것뿐이야. 사랑해서 하는 결혼이 아니라 어떻게든 얘가 후회했으면 좋겠어서 홧김에 하는 결혼이고 나한테 예전이나 지금이나 아니 앞으로도 여자라고 너 하나뿐이란 걸 왜 몰라. 오빠, 나 너무 후회돼. 내가 왜 오빠 같은 사람을 버렸는지. 돈도 많고 집도 잘 살고 능력도 좋은 거 맞는데 그 돈을 나한테 한 푼도 쓰질 않고 항상 일이다 뭐다 사람 무시하기 바쁜 사람이랑 단 한시도 못 살겠어. 나도 여잔데 진심으로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남자랑 살고 싶지 날 남모토박 보듯 대하는 남자 필요 없단 말이야. 그럴 때마다 오빠가 너무 그립고 보고 싶어서 미치는 줄 알았어. 울지 마 좋아요. 조금만 빨리 오지. 그랬다면 결혼이고 나발이고 당장 너한테 갔을 텐데. 얼마 안 있으면 결혼식 시작할 텐데. 이제 와서 결혼 못하겠다 할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 일단 집 가서 기다려. 어차피 일 때문에 신혼여행 나중에 가기로 했거든. 시 끝나면 어떤 핑계 대서라도 너한테 갈 테니까 그때 다시 얘기하자. 진짜? 나랑 다시 만나줄 거야? 나도 아직 이혼한 건 아니라 오빠한테 결혼하지 말란 소리까진 못하겠지만 나랑 만나겠다는 약속해주면 참을 수 있어. 진짜 결혼식 끝내고 나한테 올 거지? 오빠 안 오면 나 진짜 죽어버릴 거야. 진짜요. 어떻게 다시 나한테 온 사람인데 내가 왜 가지 않겠어. 바로 달려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나 마음 바뀌지 마. 두 번 다시 놓치지 않을 거니까. 그럼 가기 전에 나 안아주고 가. 다른 남자랑 결혼하겠다고 오빠 마음 다 무시하고 맘대로 떠났다가 이렇게 돌아와서 투정 부리는데도 받아줘서 고마워. 내가 많이 미웠을 텐데. 역시 난 오빠 아니면 안 되나 봐. 너무 멋진 신랑처럼 보이지 말고 빨리 끝내고 와. 내 번호 그대로니까 연락 기다리고 있을게. 현재 어느 주말 저녁. 이게 얼마 만에 당신이랑 외식하는 거지? 너무 설렌다. 바쁜 남편 덕에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데. 이런 고급 레스토랑 예약까지 한 거 보니까 당신도 나한테 미안하긴 했었나 보네? 오, 내가 당신을 너무 혼자 둔 것 같아서. 무조건 남편이라 항상 미안하고 고마워하는 거 알지? 결혼 4주년 진심으로 축하해 여보. 당신이 없었더라면 내 회사가 이렇게 크지 못했을 거야. 정말 밑바닥일 때부터 옆에서 힘이 돼주고 바쁘단 핑계로 같이 시간도 보내주지 못했는데 다 이해해주더니 진짜 난 무슨 복이길래 이런 여자랑 결혼을 했는지 하늘에 감사해. 저 말은 청산유수야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나도 어떻게 기다렸는지 몰라. 내 남편이라 그런가? 어떻게 해서든 힘이 돼주고 싶단 마음이 더 컸었나 봐. 솔직히 결혼식 끝나고도 일 때문에 신혼여행 1년이나 지나서 간 것도 흔한 일은 아닌데 아무렇지 않았거든. 이게 사랑인가?
아이, 진짜. 그때 일은 입이 두 개라도 할 말이 없어. 아니, 어떤 여자가 남편 일 때문에 신혼여행을 1년 뒤에 가져가는 걸 이해해주고 따라주냐고. 나도 이렇게 어이가 없는데 당신은 오죽했겠어. 그런데도 참.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에 신경 쓰려 얘기해주는 거 보고 내 인생이 불쌍해서 하늘에서 천사를 보내줬나 싶었다니까. 그 1년 사이에 거래처 들고 여러 계약을 맺을 수 있었고 이렇게까지 유명할 수 있었던 거지. 다 당신 덕이야. 정말 고마워. 엎드려 절박히라도 이렇게 칭찬 들으니 기분 좋은걸? 당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제대로 된 도움 주지도 못하고 그냥 옆에서 잘 챙겨주는 거밖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미안한 마음이 많았는데 당신이 그렇게 얘기해주니까 다행이다. 에이, 그런 말 하지 마. 억하면 출장 간다고 집에도 잘 못 가고 당신 혼자 둘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는데. 오늘을 계기로 앞으로 어떻게든 시간 내서 당신하고 많이 있어줄게. 그동안 못했던 것들 다 적어놔. 알았지? 아유, 바쁜 사장님 제 맘대로 데리고 다닐 수 있겠어요? 나 때문에 일부러 시간 내려 하지 말고 남는 시간 생기면 그때 지금처럼 같이 밥 먹고 그러자. 그리고 당신 나한테 많이 미안하다고 하지만 나 정말 괜찮았어. 당신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었는데. 출장 다녀오면 내가 좋아하는 꽃다발 사들고 오고 기념일도 아닌데 생각나서 사왔다면서 명품 손수건에 화장품에 좋은 것들 많이 선물해줬잖아. 꼬박꼬박 전화로 밥은 먹었는지 아픈 데 없는지 걱정해주고 먹고 싶단 거 얘기하면 바로 주문도 해주고 그래서인지 진짜 당신하고 같이 있는 것 같았고 일 때문에 몸은 떨어져 있어도 큰 사랑 받고 있다고 생각 들었거든. 뭐 이렇게 직접 얼굴 보는 것만 못하겠지만 그것도 나름 행복하고 괜찮았어. 그러니까 미안하단 말이 이제 그만해. 나 알겠어. 내가 정말 평생 잘할게. 사랑해 여보. 이제 얼른 먹자. 원들한테 물어봤는데 여기 음식 장난 아니게 맛있대. 당신이 좋아하는 파네 파스타가 시그니처라길래 바로 서치해서 예약이거든. 먹고 싶은 거 다 사줄 테니까 많이 먹어. 아우, 내가 그럴 줄 알고 잘 늘어나는 치마 입고 왔지? 잘 먹겠습니다. 잠시 후. 저기 있네. 야, 박진수 이 개새끼. 남의 가정 파탄 내놓고 너 분위기 좋은 데서 밥 처먹냐? 이 쓰레기 같은 놈이. 왜 이러세요? 누구신데 갑자기 제 남편 멱살을 잡으시냐고요? 이거 안 놓으시면 바로 경찰 부를 거예요? 저, 여기 신고 좀 해주세요. 그래. 당장 신고해. 누가 잡혀 들어갈지 두고 보면 알겠네. 그지? 내가 이 새끼 어떻게 해서든 간통죄로 고소해서 콩밥 먹게 만들어줄 테니까 빨리 경찰 불러보라고. 간통죄라뇨. 뭔가 오해가 있으신가 본데 제 남편이 왜 그딴 소리 들어야 돼요? 제가 이 사람 와이프고 온전한 가정이 있는 사람인데 제대로 알고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유부남이 남의 여자를 왜 꼬드겨서 이사다를 만들어? 야, 주둥이가 있으면 가만히 있지만 말고 뭐라고 말 좀 해봐. 참나. 정신 차려 이 아줌마야. 당신이 와이프고 나발이고 난 모르겠고 새끼가 내 와이프랑 지금 몇 년을 몰래 만나왔다는데 내가 이건 멱살도 못 잡아? 딱 보니까 아줌마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단 거 알게 돼도 고상한 척 할 수 있을 것 같아? 들어보니 각자 결혼하기 전부터 만났다가 헤어진 사이라던데 얼마나 배우자들을 호구로 봤으면 뒤에서 둘이 호박씨 가고 앉았냐. 그렇게 좋아 죽겠으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지들끼리 잡아 족치지 왜 엄한 사람들까지 끼워서 기분을 거지게 만드냐고. 여보 그만해. 이거 좀 놓고 얘기하라니까. 밖에서 이게 뭐하는 짓이야. 창피하지도 않아? 제발 나랑 둘이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 왜 여기까지 찾아와서 뭐 좋은 일이라고 소리 질러. 그만해. 그만하라고. 뭐? 너 다시 말해봐. 창피? 지금 나한테 창피라 그랬냐? 네가 바람 피운 건 창피가 아닌가? 이런 샹 창피한 걸 아는 년이 남편 몰래 몇 년 동안 딴 놈이랑 만나서 남편 위상을 바닥으로 떨어뜨려놔? 이 말로 하니까 못 알아듣지? 그래. 오늘 지옥이 뭔지 내가 제대로 보여줄 테니까 이리 와. 잠시만요. 설마 저 때리시려고 그러시는 건 아니시죠? 아이, 제가 다 잘못한 일이고 그쪽 말대로 제가 꼬드겨서 만난 죄밖에 없으니까 욕을 하시든 때리시든 초하가니 저한테 하세요. 화나신 거 다 이해하니까 저한테 화풀이 하시라고요. 당신 지금 뭐라 그랬어? 그러니까 지금 저 아저씨가 하는 말이 아니
당신이 저 여자랑 바람 피웠다는 게 다 사실이라고? 몇 년 동안 다른 여자랑 불륜을 저질러 놓고 오늘 나랑 결혼기념일이라고 외식하러 나온 거였어? 아, 아니지? 이거 뭔가 잘못된 거잖아.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끝까지만 해도 나한테 미안하고 고맙다며. 앞으로 나랑 시간 많이 보내겠다며. 평생 잘한다며. 도대체 뭐가 당신 진짜 모습이야? 나더러 대체 뭘 믿으란 거냐고. 아니, 당신한테 미안한데, 나도 마음 따라 움직이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 머리로는 이러면 안 된다 하는데, 가슴은 그게 아니니까. 그래도 당신한테 했던 말들의 거짓은 없었어. 정말 고맙고 미안하게 생각해. 시끄러, 듣기 싫어. 마음 따라 움직이는 거라 어쩔 수 없었다고. 그게 지금 할 소리니? 출장도 자주 가고 일하느라 바빠서 집에도 잘 들어오지 못했던 사람이 도대체 언제 시간이 나서 바람을 피운 거야? 나랑 분명히 통화도 하고 사진도 찍어 보냈었는데 어떻게... 아, 이 사람 답답한 여자네. 동화야 옆 사람이 입 다물고 있으면 되는 거고 사진이야 같이 돌아다녀도 혼자 찍어 보내면 끝인 거지. 뭘 질문이라고 하고 있어. 당신 남편이 진짜 출장을 자주 갔다고 생각하나 본데 그중에 진짜 출장은 몇 되지 않을걸. 내 와이프랑 놀러 다녔던 거지. 못 믿겠으면 카드 내역이나 사진첩 뒤져봐. 볼 것도 없는 년 그나마 얼굴도 봐줄만 하고 선생이라길래 데리고 다니면 괜찮을 것 같아서 결혼해줬더니 고마운 줄을 모르고 뒤에서 저딴 놈이랑 바람을 피울 줄이야. 대기업 회장 아들이란 거 알자마자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려니 돈맛을 못 보니까 예전 남자가 그리웠나 보지? 이래서 없는 것들한테 곁을 내주면 안 되는 건데 내가 미쳤지. 너 사람 잘못 건드렸어. 저딴 년이랑 바람 피워서가 아니라 너 같은 놈 때문에 내 가정이 박살나고 내 체면이 구겨졌기 때문에 난 내 모든 힘을 다해서 강추아랑 박진수 니네 둘 다 지하 바닥까지 끌어내릴 거야.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확실하게 보여줄게. 여보 잠깐만. 나랑만 이혼하면 되는 거잖아.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혼해서 다시는 눈에 띄지 않고 살 테니까 제발 한 번만 봐줘. 내가 잘못했어. 결혼하고 나서 진수 오빠한테 먼저 다가간 것도 나였고 내가 다시 만나자고 했어. 그러니까 화풀이는 나한테만 하고 진수 오빠한테 아무 짓도 하지 마. 당신이 나 조금만 더 챙겨줬어도 이런 일 없었어. 내가 오죽하면 그렇겠냐고. 잠깐만요. 모자 좀 벗어봐요. 모자 벗고 나 좀 똑바로 봐봐. 우리 신혼여행 갔을 때 만났던 강추아 씨 맞죠? 아무리 타지에서 우리나라 사람 만났다 해도 그렇게까지 반가워하면 얘기하는 게 신기하다 싶었는데 원래부터 알고 있던 사이였고 또 바람까지. 그래서 여행지까지 따라와서 우연히 마주친 척 자리 잡고 앉아서 같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있어도 아무렇지 않게 하하호호 떠들어대면서 속으로 얼마나 비웃었을까.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술취했으니 데려다 주라고까지 했었는데 그쪽도 참 눈치가 없는 건지 멍청한 건지 눈썰미가 아무리 없다 해도 어디 신혼여행지에서 다른 여자랑 히히덕거리는 남편 모습을 보고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네. 대체 뭘 믿고 술 취한 여자 데려다 주란 소리를 할 수가 있냐고. 악하기만 해선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오히려 남편이 불륜짓거리하라고 자리를 만들어줬네. 하긴 나도 아무것도 몰랐지. 나한테 친한 친구가 이민을 갔는데 큰 병에 걸렸다고 잠깐 다녀오겠다더니 전 남친이자 다른 여자랑 결혼한 남자 신혼여행을 따라갈 줄 누가 알았겠냐고.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로 가증스럽게 나서겠다는 거 알고 나서 당장 쫓아내고 싶었지만 계속 불륜 상대 감싸는 모습에 내가 순순히 이혼해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누구 좋으라고 편하게 이혼을 해줘. 바람 무서운 줄 모르고 뒤에서 호박식감에 기만한 것들한테 어떻게든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 되잖아. 나만 당하고 있을 수 없겠다 싶어 쪽팔림을 무릅쓰고 수소문해서 예약했다는 레스토랑까지 찾아왔지만 생각보다 더 가관이네. 남편이 바람 피웠던 사실에 충격받았겠지만 이딴 놈한테 마음 주고 결혼 생활 유지해도 가망 없으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그쪽도 누군가의 귀한 딸일 텐데 이딴 취급 받으면서 계속 살면 안 되잖아. 주도요 여보. 내가 당신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 준 것도 맞고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도 잘 알아. 그래서 변명할 생각은 없어. 당신이 이혼을 하자고 하면 위자료든 뭐든 최대한 원하는 대로 맞춰주고 평생 죽을 때까지 미안한 마음 갖고 살게. 당신 정말 사랑하는 여자로 생각한 적은 없었지만 그래도 결혼은 잘했다고 생각할 만큼 나한테 많이 고마운 사람인 건 변함없어. 당신만큼 착한 사람이 없을 테니까.
나도 그동안 당신한테 온전한 마음은 못 줬어도 남편으로서 최선 다했다는 건 당신도 알잖아. 많이 노력했고 자제하기도 했지만 초아한테 계속 마음이 가는 건 어쩔 수 없더라. 당신이 상처받을 거 알지만 그래도 최대한 이성적으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 내가 뭘 바라고 거짓말을 하겠어. 아, 솔직. 이딴 짓을 해놓고 나한테 솔직하라고 말하는 거야? 그렇게 솔직할 거였으면 진작에 바람 피우고 있다고 말해서 나랑 결판을 냈어야지. 지금까지 사람을 속여놓고 상간녀 남편한테 멱살 잡히면서 밝혀지니까 그제서야 솔직하라고? 그래, 사람이 안 하던 짓을 하면 죽는다더니 웬일로 결혼기념일 맞이해서 고급 레스토랑까지 데려오나 싶었더니 이래서였구나. 꼭 진짜 살인을 하지 않아도 사람 죽이는 방법 여러 가지지. 당신 믿고 살던 사람한테 이런 배신을 안겨줄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난 그동안 당신이 바빠서 정신없어도 나 챙기고 생각해준다고 여겼어. 혼자 있는 시간 많았어도 외롭다는 생각 들지 않게 해줬으니까. 네, 진짜 마음은 다른 여자한테 몇 년 전부터 가 있었고 쇼윈도 부부처럼 겉으론 나한테 잘하는 척, 좋은 남편인 척, 바빠서 시간 같이 보내주지 못한다 미안하면 뭐라도 해주고픈 척, 온갖 거짓과 위선으로 나 대했던 거잖아. 출장이라 핑계대고 다른 여자랑 놀다가 집에 돌아올 때쯤 미안한 맘 드니까 꽃이며 선물이며 사들고 왔던 거야. 그걸로 찔리는 양심 다독였던 거냐고. 당신 맘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지 모르겠는데 그니까 사랑이 뭐라고 와이프 버리고 딴 여자랑 바람 피운 주제에 드라마 주인공처럼 대사치지 마. 그래봤자 당신 불륜남이고 저 여자는 상간녀일 뿐이니까. 그쪽도 이제 현실을 깨닫고 복수할 마음이 생긴 것 같은데 내가 도움되게 하나 더 알려줄까? 밖에서 내 와이프랑 바람 피우고 집에 올 때마다 사왔다던 선물들 말이야. 진짜 그쪽 생각해서 사온 거라 생각해? 어느 순간부터 못 보던 가방이나 화장품들이 생겨서 물어보면 친구다 뭐다 하면서 지인들이 선물 사줬다 했는데 알고 보니 다 그쪽 남편이 사줬더라고. 그쪽한테 뭘 사줬는지 다는 모르겠지만 그쪽 위하고 생각해서 사온 건 아닐 거야. 내 와이프한테 사주는 김에 입막음용으로 같이 샀거나 아니면 서비스로 받은 거겠지. 오늘 이 레스토랑도 원래 그쪽이 아니라 강추아랑 오려고 예약했다던데 나하고 일정이 생겼으니 자연스럽게 취소되고 예약금 날리는 것보단 결혼기념일이란 이유도 있겠다. 뻥 대신 닭으로 데려왔을걸? 이제 알겠어. 그동안 그쪽을 생각한 적도 없고 다른 여자랑 사랑 나누면서 무시하고 기만해온 거야. 그쪽은 멍청한 정도로 착해서 아무 말 못한 게 뻔하니까 이 정도만 해줘도 아무런 의심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을 테니까. 못 믿겠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카드 내역 확인해봐. 그쪽한테 사준 값이 맞는지 아닌지 금방 알아차릴 수 있잖아. 이 정도로 당신은 불쌍하기 짝이었고 하찮았던 존재인 거야. 그러니까 이딴 개소리들 계속 듣고 있지 말고 정신 차리고 그냥 제대로 한 방 먹여. 난 저 연놈들 얼굴 들고 다니는 거조차 소름 끼치기 싫어서 어떻게든 망가뜨릴 거니까. 잠깐만. 진아야, 내 말 좀 들어봐. 여보. 설마 저 사람 하는 말 다 믿는 거 아니지? 긍정이고 나발이고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내가 진심으로 당신을 생각한 게 사실인데 저 사람은 그냥 자기 와이프랑 내가 불륜을 저지른 게 화가 나서 어떻게 해서든 당신 확 키워서 같이 복수하려 그러는 것뿐이야. 내가 아무리 바람을 폈대도 나하고 같이 산 세월이 있는데 저딴 말을 더 믿으면 안 되잖아. 당신도 알다시피 회사가 커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돈을 막 쓸 수는 없어서 선물의 차이가 있었던 것뿐이지. 언젠간 진짜 당신한테도 좋은 선물 해주려 그랬어. 당신은 워낙 수수한 사람이라 작은 선물해도 좋아하니까 입 닥쳐. 지금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짓거리는 거야? 너 방금 강추하저 상간녀한테 선물 공세했던 거 인정했어. 상간녀한테 좋은 선물 사다 바치면서 떨어지는 콩고물로 나한테 선물이라 줬다고 얘기한 거라고. 회사가 커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돈 많이 쓸 수 없으니까 와이프한텐 증정용으로 받은 것들 주면서 떵떵거리고 상간녀한텐 값비싼 것들 사줬던 거야. 넌 지금까지 일을 해서 돈 번 이유가 네 가족인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딴 상간녀 위해서 벌었던 거야.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밤낮으로 정신없이 바쁘게 일하는 사람 안쓰럽게 생각해서 몸에 좋다는 것들에다 먹이고 어떻게 해서든 힘들지 않게 해주고 싶어서 기념일이나 생일에 혼자 있는 것도 아무렇지 않은 척 했었는데 진짜 내가 병신이었구나. 아니 언니 그렇게까지 얘기하지 말고 우리 일단 진정을 입 닥쳐.
그 뭔데 끼어들어? 언니는 누구더러 언니래? 내 남편이 니깟 년한테 정신 팔려 있는 줄 모르고 그동안 내가 애썼던 게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지 알아? 1년 주제에 얼마나 내가 만만했으면 몇 년을. 아니? 신혼여행까지 따라와서 아무렇지 않게 말을 읽고 같이 시간을 보내. 모든 걸 알게 된 이상 절대 이대로 못 넘어가. 그동안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착하기만 했으니 이래도 된다 생각했나 본데 사람 잘못 봤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데 내가 어떻게 꿈틀하는지 똑똑히 지켜봐. 착한 여자가 하늘 품으면 얼마나 무서운지 제대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불륜까지 저지르고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교육계에 발을 담고 있어봤자 잘 안 하는 새싹 같은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좋을 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교육청에 정식으로 민원을 넣었고 사실 진부 확인이 가능할 만한 증거들까지 첨부했으니 빼도 박도 못하게 불륜녀란 낙인이 찍히게 됐죠. 처음엔 억울하다고 발뺌을 오히려 절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길래 다니던 초등학교와 교육청에 1인 시위를 하면서 모든 불륜의 증거들을 파일로 만들어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등 높은 분들한테 보내 결국 교사 자격 정지를 먹게 만들었어요. 다니던 학교에서도 잘리고 이미 소문이 퍼져 다른 학교에 들어갈 수도 없게 됐죠. 그제서야 정말 미안하다고 무릎 꿇고 용서해달라 빌어왔는데 절 무시하고 기만한 것에 비하면 이건 정말 약소한 여시잖아요. 몇단 년한테 가기 위해서인지 뭔지 그동안 혼인신고를 미뤄왔었는데 그게 상견지명이 될 줄은 몰랐죠. 빨간 줄 남지 않게 끝낼 수 있었으니까. 그래도 사실혼관계로 인정되는 건 맞아서 바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했고 상간녀 소송까지 함께 진행했습니다. 불륜남의 회사에 여러 임원진들과 친분이 있던 저는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쭉 밝혔고 또 다른 피해자인 불륜녀의 남편까지 데려와 임원회의를 소집해 불륜남을 대표직에서 내려오게 할 수 있었죠. 대기업 회장 아들이라더니 그 정도의 힘은 충분히 있던 사람이더라고요. 한낱 희망이 솟아오르는 것조차 가만히 지켜보고 있지 않을 거라 다짐한 사람들 앞에서 이젠 가진 것도 오갈 데도 없는 두 년놈들이 앞으로 어떻게 더러운 사랑을 믿어가며 살아갈지 기대가 많이 되네요. 지금까지 긴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한 하루 되세요.